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바다 위를 달리는 컨테이너 선이 몇 척인지 아십니까? 약 6,000척입니다. 그 6,000척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가 전 세계 배출량의 3%예요. 작게 들리죠? 그런데 이걸 국가 단위로 치환하면 독일 전체 배출량을 넘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딱 2년 남은 2027년부터 이 배들 하나하나에 탄소 벌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기준을 못 맞추면 CO2 1톤당 최대 480달러, 우리 돈으로 67만원짜리 벌금 고지서가 탄소를 내뿜는 만큼 쌓여요. 오늘 모모의 21세기 경제학에서는 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 한국, 조선 빅3가 선택한 충격적인 카드, 원자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왜 암모니아도 수소도 아닌 핵인가? 둘째, HD 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각각 어떤 판을 짜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 게임의 진짜 승자가 누가 되는가?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이 한국 조선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5년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규제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갑시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2023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칼을 빼든 게 지난 2025년 4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입니다. 여기서 뭘 결정했냐면요. 2027년부터 5,000톤 이상 국제 항해 선박은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고 못 맞추면 초과분만큼 톤당 100달러에서 최대 48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 해상 운송의 85% 이상이 적용 대상이에요. 사실상 전 선박에 폭탄을 깔아놓은 겁니다. 숫자로 봅시다. 한국 해운사 전체가 이 탄소세를 맞으면 2028년에만 7천억 원, 2030년에는 1조 4천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HMM 한 곳만 해도 2,100억 원입니다. HMM 작년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벌금 하나가 영업이익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건 그냥 환경 규제가 아닙니다. 적응 못하는 선사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생존 게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냥 암모니아 쓰면 되잖아요. LNG는요? 수소 선박 만들면 되지 않아요? 자, 여기서 판이 완전히 갈립니다.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형차가 생긴다고 도로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암모니아 선박이 있어도 암모니아 충전소가 없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지금 전 세계 주요 항만에 암모니아 전용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어디입니까? 없어요. 수소는 더 심각합니다. 액체 수소를 보관하려면 영하 253도를 유지해야 해요. 우주 발사체 연료 탱크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LNG는 또 어떻습니까? LNG 선박도 여전히 탄소를 냅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연료예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해운사들이 친환경 하겠다고 암모니아, LNG 선박에 수천억을 투자할수록 2050년에 또 바꿔야 하는 비용이 커집니다. 친환경 하려고 돈을 쓸수록 더 큰 구멍이 뚫리는 구조예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선사와 엔지니어들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처음부터 탄소를 아예 없애버리면 어떨까? 연료를 아예 안 쓰면 어떨까? 그 답이 원자력입니다.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우라늄 1g이 내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탄 3푼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바닥에 올라가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25톤짜리 석탄 트럭 120대 분량의 에너지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120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원자력 추진 선박은 한 번 해결료를 넣으면 20년에서 30년을 항해합니다. 30년이에요. 지금 태어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까지 해도 그 배는 아직 연료 한 번 안 바꾼 채로 바다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탄소 배출? 제로입니다. 탄소세? 한 푼도 안 냅니다. HD현대가 설계한 15,000 TEU급 원자력 컨테이너선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기존 대형 컨테이너선은 엔진실과 연료 탱크가 배 전체 공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공간에 컨테이너를 더 실을 수 없어요. 원자력 추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 배기기관이 없어집니다. 연료 탱크가 없어집니다. 그 공간에 컨테이너를 추가로 쌓을 수 있어요. 같은 크기의 배가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연료 교체가 아니에요. 배의 사업 모델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원자력 선박이 사고 나면요? 바다 위에서 체르노빌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조선 빅3가 주목하는 게 기존 원자로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원자로입니다. 용융염 원자로, MSR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내리다가 공기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요. 딱 그 원리입니다. 용융염 원자로는 사고가 나서 냉각이 멈추면 해결료가 아래로 흘러내려 굳어버립니다. 폭발이 없어요. 해결료가 굳어서 방사능 유출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예요. 기존 원자로는 냉각수를 계속 공급해야 하는데 이게 끊기면 체르노빌이 됩니다. MSR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굳으면 끝이에요. 이 안전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도 쓸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국 조선 빅3가 이 판에서 각자 어떤 수를 두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HD현대는 가장 직접적인 베팅을 했습니다. 2022년 11월에 빌 게이츠가 세운 SMR 기업 테라파워에 3천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입니다. 그냥 투자로 끝난 게 아닙니다. 2024년 3월에는 HD현대가 주도해서 네모, 해상 원자력 에너지 협의기구를 설립했어요. 테라파워, 영국의 웨스팅하우스, 덴마크의 시보그 등 7개국 11개 원자력 선도 기업이 참여한 국제 민간 기구입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 협력이 아니에요. 국제 규제 표준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장이 열리기 전에 룰북을 먼저 쓰겠다는 전략이에요. 실제로 올해 2025년 초에는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직접 빌 게이츠를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 및 공급망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HD현대 중공업의 용접, 열처리, 정밀 제작 기술이 테라파워의 원자로 압력 용기 제조에 그대로 투입되고 있어요. 배 만드는 기술이 원자로 만드는 기술로 바로 전환되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은 다른 판을 짰습니다. 해상발전소입니다. 덴마크의 원전 스타트업 시보그와 손을 잡고 소형 용융염 원자로를 싣고 다니는 부유체 CMSR 파워바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다 위에 원자력 발전소를 띄워놓는 겁니다. 섬나라에, 전력 인프라가 부실한 나라에, 긴급 전력이 필요한 곳에 이 배를 갖다 대면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100메가와트급 원자로를 최대 8기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23년 이미 미국 선급협회 ABS에서 이 부유 설비에 대한 기본 인증을 받았어요. 상용화 목표는 2028년입니다. 3년 남았습니다. 한화오션은 판 자체를 다르게 읽었습니다.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미국 조선소를 직접 인수해버렸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필리 쉬비아드를 손에 넣은 겁니다. 왜요?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성을 공식 승인하면서 한화오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추가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건 민간 상선 시장을 뛰어넘어 미국 안보 시장의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정학이 사업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아이러니가 보입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 1위가 된 이유가 뭡니까? 정밀 용접입니다. 정밀 절단입니다. 수천 개의 부품을 0.1mm 오차 안에서 맞춰 넣는 제조 기술이에요. 그 기술이 뭘 만드는데 그대로 필요합니까? 원자로, 압력 용기입니다. 핵 연료봉 케이스입니다. 방사성 물질을 담는 금속 용기를 완벽하게 용접해서 밀봉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한국조선소가 30년간 배 만들면서 쌓아온 기술이 그대로 원자력 제조 기술로 전환됩니다. 경쟁자들이 이걸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중국이 조선 물량은 따라잡았어요. 하지만 원자력 안전 기술, 용융염 원자로 기술, 핵 부품 정밀 제조 기술은 아직 격차가 큽니다.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여럿이지만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몇 없어요. 자, 그럼 2035년을 한번 그려봅시다. 부산에서 컨테이너 선사를 운영하는 박진우 대표가 있습니다. 2025년에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새 선박을 발주해야 하는 시점인데 암모니아 선박이냐 아니면 원자력 추진선이냐. 암모니아 선박이 일단 싸요. 원자력 추진선은 건조비가 3배 이상 비쌉니다. 박 대표는 주변의 권유대로 암모니아 선박을 선택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드니까요. 반면 같은 업계 친구인 이재원 대표는 2025년에 HD 현대에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한 척을 발주했습니다. 건조비가 기존보다 3배 이상 들었어요.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2035년입니다. 박진우 대표의 암모니아 선박은 EU 항만에 들어가기 전마다 암모니아 연료를 구하는데 골치를 썩입니다. 전용 인프라가 있는 항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암모니아는 독성가스라 항만에서 요구하는 안전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탄소세는 기준을 맞추고 있지만 연료비 자체가 비쌉니다. 마진이 얇아요. 이재원 대표의 원자력 추진선은 2035년에도 연료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탄소세 청구서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연료 탱크 자리에 컨테이너를 더 싣고 다닙니다. 초기 건조비가 3배였지만 연료비, 탄소세를 합산하면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겼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초기 비용을 보느냐, 30년 총 비용을 보느냐입니다. 같은 장부를 보고 다른 계산을 한 거예요. 글로벌 SMR 시장 규모 얘기도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이 시장이 2027년 기준으로 1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게 2040년에는 411조 원으로 커진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1조 4천억에서 411조, 13년 만에 300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판에 먼저 올라타는 기업이 300배짜리 시장에 표준을 쥐게 된다는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SMR이 약 80종입니다. 기술 표준이 아직 없어요. 기술 표준이 없다는 건 먼저 상용화하는 쪽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결정타가 여기 있습니다. IMO가 2025년 제110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핵추진 상선 안전 규정 개정 작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선박용 SMR 운용 규제를 국제기구 차원에서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개정이 완료되면 원자력 추진선 상용화의 마지막 법적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기술이 완성되기 전에 규제 체계가 먼저 정비되고 있어요. 이건 신호입니다. 시장이 열리기 전에 출발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반대편은 한번 봐볼까요? 러시아가 원자력 쇄빙선을 이미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아르티카호, 2022년 시비르와 우라로, 현재 5척을 운영 중이에요. 러시아가 기술이 없어서 상선으로 확장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상업 해운 시장에서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겁니다. 국제 제재, 서방과의 갈등, 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 기술이 있어도 못 파는 구조예요.
중국은요? 조선 물량은 이제 한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기자재 정밀 제조, 용융염 기술, 서방과의 안전 인증 협력은 아직 한국과 격차가 납니다. 핵기술은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한미 동맹 구조 안에서 원자력 협력을 진행하는 한국과 그 바깥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시장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조선 빅3와 원자력 기자재 생태계를 함께 보세요. HD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만 보는 건 절반짜리 그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SK의 테라파워 지분 등 원자력 제조 생태계 전체를 함께 봐야 이 판의 크기가 보입니다. 2027년 IMO 탄소세 발효 시점 전후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폭증할 겁니다. 그 발주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주목하세요. 둘째, IAEA와 IMO의 SMR 선박 규제 논의 일정을 분기마다 확인하세요. 법적 장벽이 허물어지는 속도가 시장이 열리는 속도입니다. 규제 개정 타임라인을 모르면 이 시장에서 항상 늦는 겁니다. 셋째, 이 게임의 핵심이 단순히 환경 기술이 아니라 지정학임을 기억하세요. 한화오션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핵추진 잠수함 협력. 이건 민간 시장을 뛰어넘어 미국 안보 예산이 한국 조선소로 흘러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지정학이 만들어내는 수요는 경기를 타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원자력 선박이 2030년에 상용화될지 2035년에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규제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어요. 기술 개발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2027년 탄소세는 예정대로 옵니다. 배출량 기준은 해마다 강화됩니다. 그 압력에 밀려 해운업 전체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 패러다임 전환에서 어떤 기술이 최종 주자가 되느냐의 레이스가 지금 시작됐고, 한국이 그 레이스에서 유일하게 조선과 원전을 동시에 보유한 나라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시니어 분들에게는 참 낯선 이야기일 수 있어요. 배에 원자로를 싣는다는 게 공상과학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컨테이너 선박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다들 그랬어요. 박스를 배에 싣겠다고요? 그게 무슨 장사가 되냐고요? 지금 그 컨테이너선 없이 세계 무역이 돌아갑니까? 세상은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쪽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 그 변화의 출발선이 한국 조선소에 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자력 선박이 해운업의 다음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술이 먼저 치고 나올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세상이 아무리 급변해도 먼저 읽는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판단을 모모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모의 21세기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